타니 겐지로 12번째 이야기. 아빠의 병이 나을까? 후짱은 한참 망설이다가 고심 끝에 교무실로 들어갔다. 가지야마 선생님은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었다. 선생님, 왜? 후짱이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눈치였으므로 가지야마 선생님은 무슨 일인가 싶었다.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말해보렴. 가지야마 선생님은 손에 들고 있던 사인펜을 책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아빠에 대한 얘긴데요. 후짱이 오늘 띄우자 가지야마 선생님은 곧 후짱의 어깨에 손을 얹고 교실로 가자고 했다.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후짱은 선생님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 아빠가 나을 수 있을까요? 후짱은 애써 눈물을 참고 있었다. 무슨 일 있었니? 가지야마 선생님은 놀라서 물었다. 후짱은 띄엄띄엄 어제 엄마가 병원에서 돌아온 뒤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엄마가 무엇보다 속상했던 일도 이야기했다. 엄마가 아주 낙심하고 있어요. 말씀도 잘 안 하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지야마 선생님은 신음하듯 말했다. 선생님, 후짱인 가지야마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빠가 무엇 때문에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가지야마 선생님은 후짱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짐작이 가지 않아서 잠시 후짱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마음의 병을 노이로지니 신경증이니 하던데요. 가지야마 선생님은 당황했다. 후짱, 그렇게 쉽게 단정하면 못 써요. 아빠가 무슨 병인지 아직 잘 알 수 없잖니? 하지만 마음의 병이지요. 무슨 병이든 다 원인이 있는 거죠. 가지야마 선생님은 하고 작은 신음소리를 냈다. 아빠와 엄마는 정다운 사이였고 장사도 잘 되고 마음의 병이 될 만한 걱정거리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아빠가 왜 그런 병에 걸렸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후짱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후짱은 왠지 모르게 풍차를 손에 움켜쥐고 울던 로코 아저씨를 떠올렸다. 가지야마 선생님은 숨을 길게 내쉬고 나서 말했다. 후짱, 내가 여러 가지 걱정하는 것은 선생님도 잘 알겠다. 하지만 네가 아빠의 병이 나을지 어떨지 의심하면 어떡하니? 나을지 어떨지가 아니라 반드시 낫게 해야지. 엄마도 그렇게 말해요. 그렇겠지. 대답하는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너무 커서 가지야마 선생님은 쑥스러운 듯 웃음을 지었다. 선생님은 의사가 아니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마음의 병에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도 많단다. 모르는 게 많다기보다 아예 모르는 것 투성인가 봐. 증상이 어째서 나타나는지, 몸의 어느 부위에 이상이 생겼는지 알아내는 방법도 치료하는 방법도 모르는 것이 많단다. 후짱은 가지야마 선생님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하지만 말이다 후짱, 그렇다고 선생님은 비관적으로 보진 않아. 의사들이 들으면 엉터리 소리라고 할지 모르지만 마음의 병은 마음으로 고칠 수 있다고 믿는단다. 후짱이 알아듣는 듯 끄덕끄덕 고갯짓을 해서 가지야마 선생님은 마음이 조금 놓였다. 옛날 인간이 자연 속에 살고 있던 시대에는 마음의 병 따윈 없었단다. 세상이 발전하면서 그런 병이 많아졌다는 거야. 그 말은 결국 어느 시대라도 마음의 병은 인간의 마음으로 어떻게든 할 수 있다는 말 아니겠니? 가지야마 선생님은 후짱에게 힘을 주려면 무슨 말을 해주어야 좋을지를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가지야마 선생님은 기특한 후짱에게 힘이 되어주기에는 자신이 너무 무력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러나 후짱 아버지의 병이 오키나와와 연관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개인적인 문제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는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 가지야마 선생님은 멍하니 교실 창밖을 바라보다가 후짱이 텅 빈 운동장을 뛰어가는 것을 본 순간 가슴 밑바닥에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가지야마 선생님이 교실 창문을 활짝 열고 소리쳤다. 후짱! 후짱이 멈춰섰다. 기운 내라! 후짱은 선생님을 향해 손을 흔들고 다시 달려갔다. 가지야마 선생님의 눈에서 이내 후짱이 사라졌다. 그날 밤 후짱은 기천천이 가게에 나타나기가 무섭게 말했다. 기천천 오빠, 오늘 밤은 술 너무 마시지 마. 많이 마시지 마. 왜? 이따가 기천천 오빠 아파트에 놀러가게 해. 기천천이 그 말을 받았다.
이제 호짱의 눈에 들었구나. 쇼키치가 놀려댔다. 아우 미쳤어. 기천천이 쏘아붙였지만 그다지 성난 얼굴은 아니었다. 호짱 너 한 10년쯤 지나거든. 내게도 그런 소리 좀 해주라. 바보. 쇼키치는 호짱에게 쓴소리를 듣고 아아모리가 든 카라카라 병까지 빼앗겼다. 에 봐주라. 에 좀 봐줘. 쇼키치는 애원하는 신용을 했다. 호짱은 엄마에게 꾸중을 듣고 쇼키치에게 카라카라 병을 내주었다. 엄마 잠깐 기천천 오빠 아파트에 놀러갔다 올래. 아니 이 시간에? 엄마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몇 시간인데 그 잠깐 숙제를 도와달라고 할 거야. 괜찮지? 기천천 오빠 응? 호짱은 기천천에게 찡긋 눈짓을 했다. 그래? 그럼 뭐 가자꾸나. 기천천은 애매하게 대답하고 일어났다. 대단호와 오키나와 정을 나오자 기천천이 곧바로 물었다. 뭔데 그런데? 또 무슨 일 꾸미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후장은 얼버무리며 기천천의 팔을 끌었다. 뭐냐, 괜히 겁난다. 기천천은 정말로 의아했다. 기천천은 쇼키치와 함께 조선소 가까이에 있는 간이 건물 3층에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건물은 낡은 편이었지만 창으로 바다가 보여서 마음에 들어했다. 두 사람의 방문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기천천의 방에는 책이, 쇼키치의 방에는 레코드가 많았다. 쇼키치는 음악강으로 포크, 로풍의 노래를 특히 좋아했다. 쇼키치는 오키나와 민요를 부르는 실력도 수준급이었다. 포크와 오키나와 노래가 사이좋게 함께 살고 있는 셈이었다. 기천천이 가지고 있는 책에는 무슨 오키나와라든가 오키나와 무엇이라는 등 대부분 오키나와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게다가 툭하면 오키나와 이야기를 꺼내서 후짱은 그때마다 그렇게 오키나와 이야기만 할 거면 다시는 놀러오지 않겠다고 핀잔을 주었다. 그러나 사실 오키나와에 대한 책보다 만화책이 훨씬 많았다. 기천천은 기잉 아저씨와 달리 경마라든지 여자가 있는 술집에 가는 일이 없었으므로 용돈을 대부분 책값으로 썼다. 후짱이 학교에서 들은 만화책 이야기를 하면 다음날 기천천은 꼭 그 책을 사다 놓았다. 후짱은 학급에서 첫째가는 만화 박사였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어쨌든 그것도 바로 기천천 덕분이다. 두 사람의 집에는 큰 방과 작은 방이 있는데 처음에는 쇼키치가 큰 방을 썼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방이 바뀌었다. 레코드 수가 늘어나도 그다지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지만 책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더구나 값은 얼마 안 되어도 두꺼운 만화책은 자리를 많이 차지했다. 성격이 호탕한 쇼키치가 흔쾌히 방을 바꾸어 주어 나중에 들어온 기천천이 큰 방을 쓰게 되었다. 적어도 남들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오! 기천천은 대단한 학자구나. 처음 기천천의 방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그런 말을 했다. 그리고 유심히 책 제목을 보고 나서는 대개의 사람들은 응? 이게 다 무슨 책이야? 하고 말했다. 물론 호짱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어쨌든 기묘한 배합이다. 오키나와 책과 오키나와의 민요, 만화와 포크라면 누구나 수긍이 가겠지만 호짱과 기천천은 그런 기천천의 방에 도착했다. 너 숙제하기 싫어서 만화책 보러 왔지? 기천천이 말했다. 좋을 대로 생각해. 호짱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기천천 오빠, 내가 읽을 만한 오키나와 책이 있어? 애가? 기천천은 놀랐다. 응? 이게 어찌 된 거야? 이때까지 오키나와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네가 직접 책을 읽고 알 수 있겠어? 너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 잠깐만. 근데 좀 조용해. 책을 읽을 수가 있긴 한데. 아니. 너무 어려운 책을 읽고 알 수 있겠냐는 얘기인 것 같아. 계속 읽을게. 기천천. 무시하지 마. 후짱이 볼멘소리를 했다. 아마 기천천 오빠보다 글자를 내가 더 많이 알걸? 기천천이 미안 하고 사과했다. 야, 그보다 사진첩이 어떠냐? 사진첩? 후짱은 실망한 듯한 목소리였다. 우선 보기나 해봐. 얼마나 아름다운데. 기천천은 늘 자랑스럽게 여긴 오키나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자 당장 신바람이 나는 모양이었다.
기천천이 가지고 나온 책은 겉보기에도 아주 근사했다. 오키나와가 류큐라고 불리던 시절의 여러 가지 공예품이 원색으로 인쇄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대충대충 책장을 넘기던 후장이 이내 탄성을 질렀다. 우와, 옷이 참 곱다. 그걸 본토에서는 가스리라고 부르지. 오키나와 천중에서 제일 고운 거야. 옷감에 푸른 바다와 하늘빛을 한꺼번에 담뿍 녹인 것처럼 보였다. 씨줄과 날줄로 엇갈려 짠 흰색은 산호초에 부딪혀 흩어지는 흰 물결, 멀리 수평선 너머에 흐르는 흰 구름 같은 아름다움이었다. 빙가드의 옷은 엄마도 한 벌 가지고 있지만 이건 그것과도 아주 다르네. 정말 곱다. 나도 한번 입어봤음. 역시 후짱은 여자애였다. 이 옷감은 야에야마에서 만든 거지. 후짱 아빠의 고향에서 나는 천이야. 우와, 후짱이 감탄했다. 이건 또 어떠냐? 기천천이 다음 페이지를 펼쳤다. 오키나와의 옛 항아리였다. 후짱은 제 손으로 차례차례 페이지를 넘겼다. 와, 이것도 재밌네. 기천천 오빠, 정말 독특한 데가 있어. 어디 보자. 기천천이 들여다보았다. 파나리야키야. 후짱은 정말로 대단하구나. 이건 야에야마의 항아리지. 파나리야키라는 항아리는 붉은색이 은은히 감돌고 우툴두툴하게 생긴 것이 어딘가 친숙하고 정다운 느낌을 주었다. 통통한 모양이 여자아이의 볼처럼 귀여웠다. 파나리라는 말은 집의 바깥이라는 뜻인데 야에야마에서 떨어져 나간 아라구스쿠 섬을 가리킨단다. 이 항아리는 붉은 진흙에 달팽이를 섞어서 참 억새풀로 구워낸 거야. 그렇게 구워내는 방식은 세계 어디를 가도 찾아볼 수 없지. 정말 세계 제일의 항아리야. 기천천의 자랑은 끝날 줄을 몰랐다. 대충 훑어보고 난 후에 후짱이 말했다. 기천천 오빠, 오키나와 전쟁에 관한 사진첩은 없어? 뭐? 기천천은 후짱이 던진 질문이 의아했다. 오키나와 전쟁만을 담은 사진첩은 없지만 이 책 저 책 속에 조금씩 나와 있는 건 있다. 보고 싶으면 찾아줄까? 찾아줘. 후짱은 또렷하게 말했다. 후짱의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다. 12번째 이야기, 아빠의 병이 나을까? 끝.